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새벽 전해진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과 드디어 자산 축소를 9월 달에 종료시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결국 지난번에 천진이 예측한 대로 모든 뽕이란 뽕을 다 써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결국 그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연준의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12월에 연준이 이제 예상치를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면, 자, 경제 전망치가 2019년도 GDP 2.5에서 2.3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2020년, 21년도 계속해서 GDP 성장률이 낮아질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연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도 2.3이었지만 2.1로 추가적으로 더 하향 조정이 됐고, 내년도도 2.0에서 1.9로 하향됐습니다. 2021년에는 1.8로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부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3.7, 3.8, 3.9인데 조금씩은 높아졌지만 어쨌든 실업률이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이 지금 2.0에서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그 물가 상승률은 2.0을 맞춰놓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 경기 둔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달래주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에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3%를 기준으로 금리 인상 폭은 줄었어도 금리 인상에 대한 희망은 그래도 있었지만, 새벽에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동결 쪽에 무게가 다 실린 거죠. 지금 2.25에서 2.5% 기준금리인데 거기에 지금 다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조금 상향은 될 수 있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도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천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2021년에도 거의 금리 인상이 크게 일어나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자산을 늘렸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 4조 5천억 달러까지 늘렸다가 지금 4조 달러를 깨고 3조 9천 7백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매월 500억 달러 정도 자산을 축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5월 달부터는 국채를 300억 달러 축소하는 부분을 절반 정도로 줄였어요. 150억 달러 축소하면서 나머지 이제 모기지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종료가 되면 이 3조 달러 근처에도 못 오고 3조 5천억 달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늘렸던 양적 완화의 절반 수준도 줄이지 못하고 결국은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럼 향후에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양적 완화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경기가 제대로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양적 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양적 완화 카드를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또 양적 완화 효과를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경기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빚잔치 벌였던 것을 계속 추가 빚잔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전 세계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현대 화폐 이론입니다. 경제신문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현대 화폐 이론을 슬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도 따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갈 때까지 가는 게 좋은 쪽으로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도 없는 빚잔치를 통해서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스스로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난 2008년처럼 만세 부르는 거죠. 어디 한 군데가 빵 터져가지고 수습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면 한 방에 그냥 수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다 만세 부르고 그러면 자산 상각하고 이러면서 다 한 방에 해결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은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의지가 없어요. 그동안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애를 썼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뭔가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나더니 이제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악셀레라터를 밟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진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 현황을 보시면요. 자, 5년물이 2.328이고 2년물이 2.4입니다. 뭐 짧은 연도권 보지 말고요. 뭐 1년이나 뭐 6개월, 1개월짜리 보지 말고 5년물하고 2년물의 역전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이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좋아질 이유가 없다는 소리죠. 미국이. 10년물도 지금 2.5 수준밖에 안 돼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만약에 10년물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2년물하고 정말 역전하는 현상이 나오면 그때는 위기가 또 시장에 전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가격을 보시면 지금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쪽에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데 2019년 3월 달 들어서 그것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 모습들이 되게 가팔라지고 있어요. 반복 맞았다는 것은 여기 급등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안전자산으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결국 양쪽이 다 지난번 양쪽 하나 때처럼 다 같이 가느냐, 금리 인하와 주식이 다 같이 가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금리 인하인 안전자산 쪽에 돈이 몰리면서 주식 쪽은 차익 실현을 나가느냐, 그 기로점에 섰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세요. 10년 만기 국채가 가격이 3월달 들어서 급격하게 오른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채권의 금리가 내리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시장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자, 고점 찍고 일단 눌림목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또다시 싼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돌파하느냐.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양쪽 시장의 유동성이 다 공급이 된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꺾이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어차피 금리는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등을 해도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금리 인하 방향. 과연 주식시장은 거기에 과거 유동성 장세처럼 똑같이 양쪽의 유동성을 보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방향을 가느냐. 만약에 경기가 좋다면 금리 동결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도 자산을 축소를 종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향후를 대비해서요. 그러나 자산 축소마저도 종료했다는 것은 연준이 스스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미국이 이렇게 나빠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쪽팔리죠. 그러니까 대외 불확실성을 핑계를 댄다는 소리입니다. 뭘 가지고요? 중국발 리스크,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또 유럽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 선제 조치다라고 립서비스 하는 거고 변명을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 시장이 연장은 될 수 있지만 정말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러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 자금에 좀 여유가 있거나 또는 직장인들, 특히 직장인 투자자들은 하나 좀 권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할 겁니다. 직장 생활도 잘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하시고 현물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 현물은 금입니다. 금. 매월 금에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을 사시라는 소리예요. 금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조금 방송으로 그것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현물금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뭐 금반지 이런 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을 사십시오. 금을. 만약에 내가 매월 버는 돈으로 금 사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3개월 동안
모아놨다가 3개월치 모은 거 가지고 금을 사든지, 그래서 꼭 금물의 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을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야 됩니다. 이 거의 현대 화폐 이론 쪽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지옥행 급행열차가 다가온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